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위기 대응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예전처럼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당정이 발표한 시범 사업의 원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대면 진료, 일단 물꼬를 텄다. 아니다,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플랫폼 업계 입장은 어떤지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비대면 진료.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어간다는 네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범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밝힌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핵심적으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을 봤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안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대면 진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또 만성질환자분들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 3년 동안 한시적 허용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던 분들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예. 또 맞벌이 부부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저희 같은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초진 비율이 무려 99%나 됩니다. 하지만 이번 복지부의 시범 사업은 재진 중심의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 실제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분들은 사실상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산업계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산업계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가 더 활성화되면 이제 좋은, 그러니까 활성화를 요구하고 계신 그런 입장이신 거고. 네네. 그러면 의학계하고는 또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의학계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 하나.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당시에는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증상이 있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 그러면 대면 진료가 어려우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해라 이렇게 허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3년 전에 오미크론이 막 이렇게 한창 시작했을 때 비대면 진료가 조금 급작스럽게 제도화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진과 또 경증 환자 또 감염병 확진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당장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의사 선생님이든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네. 재진으로 한정을 하면 사실은 저도 제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과연 플랫폼 기업들에게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들을 공개를 해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다시 저희가 복지부에게 반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 업계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사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진료를 보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요. 초창기에는 분명히 미숙한 것들도 있었고 또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굉장히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핸드폰으로 손쉽게 의사를 선택하고 예.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고 그 이후에 약 배송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약 배송까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진료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안 그려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좀 그려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우리 동네에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뭐 병원이 어디가 있나, 혹은 뭐 근처에 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가 있나 찾아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본다는 거죠. 화상 또는 전화 통화로 진료를 네.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약에 약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처방전이 나오면 이게 근처에 있는 약국으로 또 전송이 돼서 배달까지 되는 그런 서비스였던 겁니까? 네, 현재 약을 배송할 수 있는,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당연히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서 예. 본인이 있는 곳에 약을 배송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대면 진료를 보고 본인이 가까운 약국에 선택해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서 수령하는 방식도 맞습니다. 있고 배송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배송을 선택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당정에서 자,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졌으니까 위기 대응 단계를 하향하면서 요거 대면 진료를 이제 그만하고 이후에 제도화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이 대면 진료를 보려면 앞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진의 경우에는 일단 가서 직접 대면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은 재진부터 가능하니까 초진은 대면 진료를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전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진에 대한 기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재진 하면 내가 언제 한번 갔던 병원에 다시 한번 가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안을 보면 재진의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번 갔던 병원에 30일 이내에 예. 또 같은 질환으로만 가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충족을 시켜야 비대면 진료를 보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분들은 대면 진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 비대면 진료를 보기 위해선 대면 진료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좀 더 동떨어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대면 진료 어려운 분들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 재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초진부터 이 비대면 진료, 화상으로 진료 보는 거를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예외 규정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예외 규정마저도 다시 한번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저희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 되었지만 이미 시범 사업부터 이뤄진 건 30년 전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G7 국가들 모두 추진부터 하고 있고요. 또 OECD 국가 중에 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언젠간 다시 와야 할 미래 정책인데 코로나19로 조금 더 앞당겨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일선 의료진들이 의료사고 영건을 만들어낸 비대면 진료를 예. 다시 재진부터 새로운 정책으로 회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의료계에서는 지금 예외 규정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잘못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뭐 만성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요거 병세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이거 정확하게 평가가 힘든 그런 질병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 비대면 진료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면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계에서는 코로나19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해봤지만 의료사고가 0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경증 환자와 또 중증 환자를 같이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가 아까 말씀 주신 예외 조항을 포함한 모든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을 했는데 의료사고가 0건이었던 이유는 경증 환자 위주로 이뤄진 비대면 진료였기 때문입니다. 의원급에서만 의원급에서만 가능했던 거죠? 이뤄졌던.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만성질 환자분들 또 급성 환자분들은 꾸준히 추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재진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이미 한번 대면했던 병원 혹은 또 수술과 시술을 했던 병원을 가기 때문에 정책을 조금 더 투 트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진료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원급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진을 그 전제로 해서. 맞습니다. 물론 병원급에서도 이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의원급에서 이제 진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거고 그 얘기는 경증 환자라는 얘기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의료 사고를 크게 우려할 거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 맞습니다.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다니던 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상 진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배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약 배송이 비대면 이제 진료 받고 나서 약 배송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약 배송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진과 약 배송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서 섬 지역 환자들한테 국한되거나 혹은 또 거동 불편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후에 약 배송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경보 단계만 한 단계 하향된 것인데 약 배송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대면에서 수령해야 된다? 이 자체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약사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지금 플랫폼 업체 입장인 거잖아요. 플랫폼 업체에서는 여기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약 배송을 하는 그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이어가는 거 이제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데 약사들 같은 경우는 약사 주도의 그런 약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약사회 공공 플랫폼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 플랫폼 자체가 성공 사례가 좀 없었던 이유는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약사회에서 만들 공공 플랫폼도 조금 더 약사 친화적인 플랫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희 기존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다면 조금 더 국민들께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계 주장은 그러니까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군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해 볼게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에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주장,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난 3년간 소아청소년과는 똑같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시범 사업 안에 소아청소년과가 원래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넣었다가 또 갑자기 당정 협의할 때는 빠졌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자체가 산업계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맞벌이 부부 이용자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을 다시 수정하고 또 그런 유저들과 저희가 가장 맞닿아 있다 보니까 저희 산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시 재설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야간에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이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주말에 아픈 경우에 응급실에 꼭 가야 되는가? 그 응급실에 또 가도 진료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이 서툴러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은 이거 대면 진료도 어려운데 비대면 진료에서는 아이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의료계 주장도 사실 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좀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해 오신 것처럼 의원급으로 이제 제한을 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거 경증이니까 좀 우려가 덜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의료계에서는
꾸준히 오진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가볍게 들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절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대면 그 진료 서비스에서도 보완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들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플랫폼 기업들이 보완해야 될 점들은 지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계에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산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당연히 국민들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한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복지부의 요구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처음 한창 활성화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12월 2일부로 비대면 진료로는 고위험군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규제들이 자꾸만 설정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정책이 설계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계신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산업계의 이제 입장을 좀 듣게 되는데, 의료계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당시에는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폭 비대면 진료로 확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축소해서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자, 앞으로 이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업계 관계자들이 좀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제도화 전에 좀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산업계의 어떠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시범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도 보건복지부에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의협과 또 약사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앞으로 시범 사업이 일주일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 기간을 3개월 준 거는요, 저희한테 사실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예.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론 계도 기간을 3개월 열어준 것은 그 3개월 이내에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가이드라인들이 재설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만성 질환자라든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를 좀 제한하거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줄여도 너무 줄였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물꼬를 텄다, 하지만 후퇴했다, 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오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원격 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